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넌 필요할 땐 내 곁에 없어. 넌 바쁠 때만 날 괴롭히지. 잠. 끝이 어딜까 너의 잠재력. 치약. 너인 줄 알았는데 너라면 좋았을 것. 금요일 같은데 목요일. 얼마 전까지 넌 정말 차가웠지. 하지만 요즘 넌 많이 달라졌지. 선풍기 바람. 알콩달콩 좋아 보여. 재밌게도 사는구나. 옆사람 카톡. 너의 진짜 모습, 나의 진짜 모습 사라졌어. 포토샵. 바꾸려고 애쓰지 마. 다를 거라 기대도 마. 프로필 사진. 바빴다는 건 이유였을까 핑계였을까. 헬스장. 가끔씩 깨닫는 너라는 고마움. 재부팅. 어려운 일도 아닌데 괜한 자존심 때문에. 좋아요. 생각의 차이일까 오해의 문제일까. 미용실. 정해진 이별 새로운 시작. 2년 약정. 다 잊고 싶은데 더 또렷해지네. 스포일러. 서로가 소홀했는데 덕분에 소식 듣게 돼. 애니팡. 이쁜 여자가 좋아. 그래서 네가 좋아. 보고 있나 여친? 주말이 짧게 느껴지는 과학적 근거. 평일, 월화수목금, 주말, 토일. 실제로 짧다. 이상은요, 하상욱 단편 시집 중에서 뽑은 것들입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DJ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야, 8월 30날이에요. 그죠? 2013년 8월 30. 도대체 2013년을 어떻게 맞이할까? 희망이 있을까? 뭐 이러했었는데 어느덧 8월 31일이 되었고요. 각하가 취임한 지도 6개월이 반년이 넘었습니다. 와. 9, 10, 11, 12. 3분의 2가 지난 거예요, 지금. 네, 2013년이. 그리고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마음은 벌써 가을이에요, 저는. 마음은. 그걸 어떻게 느끼냐고요? 건조한 공기로 느낍니다. 분명히 기온은 30도가 넘는데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만 들어가면 아주 시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의 열기에서도 사람들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늘만 들어가면 오히려 해가 지면은 추울 지경이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먹을 거 많고 물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열대 우림 지역. 와, 거기서 사는 게 훨씬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병충해. 예. 온갖 동물들, 맹수들. 먹을 게 많다는 것은 그걸 밑에서 사는 맹수들도 많다는 얘기거든요. 병균들도 많고 뭐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아침에 일어날 때 그런 싸한, 제가 코가 좀 민감한 편입니다. 냄새도 잘 맡는 편이지만 건조한 공기에 반응을 잘 해요. 2005년도 말에 킬리만자로라는 산을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산이 높아지면은 기압도 문제지만 건조해집니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건기였어요. 네팔에 갔을 때도 산 높이에 올라가니까 건조하고 코가 이제 말라갖고는 참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보충해주는 그런 스프레이 같은 거 가져가서 뿌려주는데도 자다가 코가 너무 건조해서 괴로워서 깨기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것도 며칠 지나니까 좀 나아지긴 했었는데 일단 이 시원한 공기, 상쾌한 공기, 건조한 공기로 가을이 오물 느끼고요. 그리고 문득 하늘을 보면 느껴지는 높은 하늘. 당연하죠.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뿌연 수증기 같은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것도 멀리서 이렇게 하늘 높이 이렇게 쳐다보면은 뭐 수증기 그게 뭐 어때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몇 킬로에 걸쳐서 쌓여 있으면은 뿌연 그 빛깔을 그런 거 주잖아요. 근데 필터를 마치 거둔 것처럼 맑은 하늘, 그것도 역시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괜히 높아 보이는 겁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이 높아지고 말이 살찌니까 오랑캐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원래 뜻이긴 합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들었고요. 오늘 제가 방송을 하자마자 두 분께서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즐거운 일은 같이 나눠야죠. 멘붕극복님께서, 멘붕극복, 용산구 이태원 일동에서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밭헌경님께서, 천안 아산이 이제 KTX 정거장이잖아요. 지난주 토요일에도 제가 천안 아산역에서 내려서 택시 타고 한 2만 원 넘게 택시 타고 가서 도고 온천에 있는 BS 리조트에 가서 공연할 일이 있었습니다만, BS 콘도. 내일도 역시 천안 아산역에서 내려서 이번에는 그 천안 소재의 모 수련원에 가서 노래할 일이 생겼네요. 2주 연속 그러기도 좀 쉽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올 때는 마침 서울에 오는 지인이 있어서 그 차 타고 왔거든요. 내일은 아마도 공연을 마치고 택시를 또 타고 가서 KTX 막차를 타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가기 전에 서울역 앞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에서는 제가 노래를 합니다. 네, 두 탕을 뛰는 거죠. 뭐 저는 당연히 시청 앞일 줄 알았는데 서울역 광장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더 편해졌습니다. 노래하고 그리고 저 유유히 물 한 잔 마시고 KTX 타러 가면 되니까요. 외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8월 30일 8월 달의 마지막 방송. 의미를 둔다면 참 많이 있죠. 오늘은 8월 넷째 주의 첫날입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처럼 8월 30일 마지막 방송이다라고 하는 것도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의미를 두면 되는 겁니다. 의미를 두면은 그만큼 각별해지는 거니까요. 손병희의 나란히 가자나들 매일 듣는다 하더라도 이 목소리는 전파를 타는 순간 과거 일이 되죠. 물론 팟빵으로 다운받아서 들을 수도 있지만 그것 역시 과거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는 것이죠. 나나무스쿠리의 음악을 신청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가수보다는 나중엔 진행자로 명성을 날렸던 이규석 씨의 기차와 소나무였습니다. 게시판 가볼게요. 게시판 가기 전에 한 분 더 오셨어요. 예? 2시 18분인데 벌써 2시 이후에 세 분께서 가입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한 분, 서울 중구 저동 2가의 차이나0401님. 차이나란 말이 진나라에서 왔다는 건 아시죠? 예. 서양에게 중국의 존재가 처음 알려진 게 진이었습니다. 예, 진나라. 진나라의 시황제가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존재 자체가 서양 자체에 처음 알려지기도 했었고요. 실크로드를 통해서 알려진 것이죠. 그러니까 진나라가 망한 다음에 아마 알려졌을지도 모르는데 그거 있어요. 당나라 군대, 예, 우리가 군기 빠진 군대를 당나라 군대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는 유력한 썰이 그겁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파병을 했잖아요. 그 왜군이랑 싸웠습니다. 근데 왜군이 왔을 때 명나라 별거 아니었거든요. 중국이라 갖고는 싸움 잘할 줄 알았더니. 근데 이들에게는 명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당나라는 아는 거예요. 왜? 일본이 한창 나라로서의 고대 국가로서의 꼴을 갖춰질 때가
바로 중국의 당나라 시대였거든요. 한반도 삼국 그리고 당나라를 통해서 문물을 전파받고 나라로서의 꼴을 갖춰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 당시 외로서는 당이에요, 당. 네, 당나라입니다. 왕조가 아무리 바뀌어도 당이에요, 당. 그래서 임진왜란 때 맞붙었을 때 당나라 군대랑 맞붙은 거죠. 근데 그 옛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준 당나라의 군대가 저 수준밖에 안 되느냐. 그래서 깔보기 시작한 것이 군대가 당나라 군대 같구나. 이렇게 된 거라는 썰이 있습니다. 아님 말고.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니고요. 어디서 제가 읽은 겁니다. 네, 뭐 그런 것처럼 서양인에게 있어서 중국은 오랫동안 진나라로 각인이 된 것이죠. 차이나 0401님, 중구 저동인데요. 저도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만 서울엔 참 듣보잡 동들이 많아요. 특히 구도심, 중구, 종로구 이런 데 가면은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그런 동 이름. 채부동, 청운동, 뭐 다동 이런 동들이 실제로는 길 하나 건너면은 골목 하나 지나면 동이 바뀌어요, 세상에. 네, 뭐 이러냐 이럴 텐데 그건 당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은 조선시대에는 한양, 도성 안, 그러니까 그 남서, 동남, 동서남북 4대 문 그 안에 성벽 안에만 한양이었다는 겁니다. 거긴 모두 걸어 다닐 수 있는 위치였죠. 예. 그러니까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도 작을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분류를 해도 충분히 오히려 그게 더 나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얘기가 다르죠. 예. 일단은 걸어서 다니지가 않고 공무원들도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있으며 또 그렇게 세세하게 나눠갖고는 동사무소를 만들 필요도 없고 요즘에는 동사무소도 통합하는 추세잖아요. 실제로 종로, 중구에 있는 작은 동들은 각 동마다 동사무소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섞어서 여러 개 이렇게 합쳐갖고 동사무소를 운영을 하잖아요. 요즘엔 동사무소보다는 주민센터란 말을 많이 씁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종로를 지날 때 여기가 무슨 동, 저희가 무슨 동 할 때는 야, 유구한 역사가 있구나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 들면서 괜히 좀 정겹다는 느낌도 들어요. 예? 효자동, 최부동 이런 동 이름을 들은 수송동 뭐 이런 작은 그런 동의 이름을 들으면요.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한소리님께서 신청해 주신 나나무스쿨의 오 타는 밤 소나무야죠.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빨주산 투쟁을 벌이던 조선의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에게 널리 불린 적기가 항일 무장 투쟁 세력의 주축이 되어 건국을 한 북쪽에서는 여전히 혁명가요로서 사랑받고 있지만 친일 세력이 그대로 친미 세력이 되어 정권을 잡은 남쪽에서는 뭐 북한에서도 금지곡 있지 않겠습니까? 예, 남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그런 노래 중에 예를 들면 희망의 나라로 같은 노래는 거기서 금지곡일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 거죠. 근데 노래를 불렀다고 해갖고는 애국가 제창을 애국가 제창합니다. 통합진보당. 왜 너네들 안 하냐 그러니까 더더욱 하죠. 예. 그리고 고전이라는 것은 말이죠. 고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 감명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자 한자 성어가 김일성 부자들이 애용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것 참 유치하죠. 직접적인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오늘 나온 녹취록 이런 것처럼. 물론 녹취록은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녹취 파일, 음성 파일, 영상이 있으면 영상까지 한꺼번에 까는 게 올바른 것이겠죠. 그러나 국정원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야금야금 내보이면서 자신을 봐달라고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이렇게 하겠죠. 예. 그렇게 아무튼 전공법으로 해야 되는데 치사하게 이 노래를 부르니 저 노래를 안 부르니 또 사자성어를 김일성 부자가 쓰느니 안 쓰느니 이 따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제가 여성지를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여성지 스타일의
그런, 또 신문으로 따지면 타블로이드판, 일요서울이니 뭐 이런, 사건과 실화, 아리랑, 뭐 이런, 예? 또는 맥심인가요? 옛날에 핫윈드라는 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90년대 초에는 핫윈드라고 하는 그런 야리꾸리한 잡지가 있었죠. 의상비가 별로 안 들어가는. 예. 요즘엔 맥심이 그런다면서요. 그래서 그 맥심 커피를 한 상자 사들고 들어가는 이등병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애잔해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 새끼 저 자대 들어가면 고참들한테 아주 그 갈굼당하겠구나라는. 야, 맥심 하나 사라. 그런 것을 맥심 잡지가 아닌 맥심 커피를 사오라는 걸로 알아듣는 그런 순진한, 예. 순진하거나 아니면 멍청하거나 뭐 그런. 그래요, 한소리님. 오타낸 마음 잘 들었습니다. JJ킴님 출첵합니다. 병희님하고 문PD님 같이 하는 마지막 방송이겠네요. 제가 괜히 아쉬운 건 가끔 멀리서 들리는 문PD님 목소리가 아련할 듯해서 오늘도 1시간밖에 못 들을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시간에 뵐게요. 그래요. 유로파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자 정리죠. 뭐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건데 생각해보면은 지난 4월 달부터 지금까지 4, 5, 6, 7, 8 5달 동안에 2달은 꼬리를 무는 이야기. 처음에는 제목도 없었어요. 밀실에서 광장으로라는 프로그램에 하루 김영민 PD랑 얘기하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란 이름으로 팟캐스트로 서비스가 됐죠. 그리고 6, 7, 8 석 달 동안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랑 호흡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개편이 됐죠. 보통 방송국은 6개월마다 개편을 합니다. 소폭의 개편을 하죠. 커다란 개편을 하는 게 아니라. 특히 라디오는 더욱 그렇습니다. 라디오는 TV랑 달라서 그렇게 변화무쌍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무심결에 틀었을 때 그렇지 이 시간에는 누구 방송을 들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이미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강석 김혜영 같은 좀 최유라 씨가 진행하는 장수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인터넷 시대에 발맞춘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 시험방송의 개념을 계속 갖고 있는 이 국민TV에서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개편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다음 주부터 저는 12시 15분에 여러분을 뵙게 됩니다. 정승조 아나운서, 그죠? 불교방송의 출신이고요. 국민TV에서 야심차게 공채를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사를 하신 분입니다. 그분과 또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이게 방송쟁이의 운명입니다. 선생님 못 보신 분들 있으실까봐 한 번 더 올립니다. 아침부터 박성재 PD님 고생하셔서 어떻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거 아침 것은 녹화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은 더 길어지고 직원분들 분배를 잘해서 좀 더 여유가 있게 느껴집니다. 박성재 PD는 6시부터 방송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승조 아나운서는 5시부터 방송을 해요. 그러나 1시간 일찍 시작하는 정승조 아나운서에 대한 걱정은 눈꼽만치도 없군요. 이로써 시생님께서는 최소한 남자이거나 아니면은 박성재 PD의 팬이거나 뭐 그렇습니다. 여기서 단정을 지을 수는 없죠. 너 분명히 남자야. 그리고 박성재 스토커야.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국정원식이거든요. 정보기관이 하는 짓은 뭐든지 특별한 정보에 확실한 정보에 기초하게 되죠. 그러나 여태까지 많은 것들 보면 카더라에 의존한 게 많았으니까. 카더라. 그 카더라도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카더라 하는 것도 아니고 술자리에서 모여갖고 카더라 하는 그런 수준의 카더라를 가지고 사람을 족쳤으니까요. 큐브님께서 그렇군요. 꿈협에 신청한 노래가 여기서도 나왔다고요? 물론 특정한 가수, 특정한 노래를 계속 틀어주는 건 옳지 않겠습니다만 비교적 인터넷 방송은 자유롭습니다. 왜? 우리가 무슨 로비를 받으면서 방송 트는 게 아니거든요.
FM 방송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직원들도 있습니다만 낮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한쪽에 조그만 지갑을 지갑이 들어가는 그 조그만 백을 들고 다니는 그리고 말끔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PD들한테 꼬박꼬박 인사를 하죠. 극진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분들이 소위 말하는 방송 매니저들인데 이분들은 방송 끝날 때까지 스튜디오 바깥에서 이렇게 어스렁대기도 하다가 끝나면은 자 가시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건데 거기서 꼭 우리 음악 틀어주세요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냥 같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저녁에 시간이 되면 같이 술을 먹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인 이상 안 틀어줄 수가 없다고요. 이것이 더 심해지면은 유력한 프로그램에는 돈 봉투가 오가기도 하죠. 오가는 게 아니라 가기만 합니다. 이러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미디어 협동조 국민TV는 그런 분들이 오시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분들이 드나들면은 단호히 거부해야죠. 왜? 밥이야 지금 조합원들께서 보내주시는 반찬 갖고 먹어도 충분히 먹을만 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뭐 그래요. 예. 보자. 이거 좀 네. 머리고님 적기가네요. 그렇습니다. 청주동구님이 신청곡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생방의 소중함은 같은 시간대에 함께 한다는 것 같아요. 지나간 방송은 심리적으로 다시 듣기가 꽤 힘들더라고요. 행복한 비님. 그래요. 특히나 생방송일 때는 버벅대도 참아주겠는데 팟빵으로 녹음된 방송 다운받아서 들으면은 버벅대는 거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방송을 다운받아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곤욕이에요. 처음 목소리 접했을 때 배우 윤상현 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진으로 뵌 현실은 뭐 나름 괜찮아요. 이게 기분이 이상해지는데요. 예, 윤상현 씨 목소리랑 비슷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김 씨 목소리랑 비슷하다. 심지어는 김남길 목소리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윤상현 목소리랑 비슷하다는 것은 처음 들어요. 예. 예. 귀요미 김용민님, 병영님 오늘도 좋은 하루. 다음 주 개편 때 가장 기대되는 건 운동가요. 민중가요에 대한 대담 코너입니다. 이념의 세례를 받지 않은 민주화 이후 학교를 다녀서 머리띠 두르고 길거리에서 독재 탄압, 민주쟁취 구호를 외치던 세대는 아니고요. 제 나이 20대 중반. 와, 좋다. 민중가요는 생경한 음악이었는데 이명박 집권 이후 다시 그 음악의 헌신적 담보력이 살아난 이후 현식적 담보력이 살아난 이후 애써 그 당시 음악을 찾아 들으며 마음의 위로를 했었는데 여하튼 참 기대됩니다. 늘 감사해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병희 형님. 예, 그래요. 2주일에 한 번씩이지만 이 민중가요에 대한 코너 얘기 듣고 또 그 당시 음원을 찾아서 듣기도 하고 실제로 배우기도 합니다. 제가 기타 치면서 함께 불러봅시다 할 거예요. 네. 장필순의 어느새가 신청곡이 들어왔군요. 이 노래가 발표되었을 때 장필순의 어느새 거의 데뷔 음반이었죠. 한국의 샤데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얘기 많았어요. 한국의 뭐다. 한국의 아랑드롱이다. 한국의 무슨 레나드 콘이다. 한국의 밥딜런이다. 뭐 이런데 장필순은 장필순일 뿐이죠. 듣습니다. 어느새. 네, 최재훈의 음악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까 뭐 이제 매니저 얘기한 김에 좀 더 얘기하자면은 저는 싱어송 매니저라고 저를 소개하거든요. 물론 무대 위에서는 노래꾼이라고 합니다만 굳이 이제 학문적으로 분류하면은 학문적으로 분류하면은 싱어송 매니저입니다. 그게 뭐냐고요?
자작곡 가수를 싱어송라이터라고 합니다. 싱어송라이터. 이것은 1950년대 미국에서 정립된 개념인데 닐 세다카 같은 폴 앵카 같은 그런 가수가 자기가 곡을 써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자작곡 가수, 싱어송라이터라고 합니다. 우리 가요계에서도 오랫동안 작곡가 선생님, 작사가 선생님이 계셨고 가수가 따로 이렇게 있었죠. 작사, 작곡은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전설적인 작사가 반야월 선생께서도 일평생 작사만 하셨죠. 물론 반야월 선생께서는 진박람이라는 이름으로 가수 생활도 하셨어요. 그러나 작사가로 돌아선 다음에는 반야월이었죠. 자기가 곡을 쓰면서 노래하는 분들이 없지는 않았어요.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작사, 작곡, 가수는 달랐죠. 아무튼요, 싱어송라이터, 우리나라에도 싱어송라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만 꽤 오래됐죠. 이제는 싱어송라이터들이 참 많아졌어요. 밴드들은 그 집단 자체가 싱어송라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공동 작업해갖고. 그러나 저는 싱어송라이터이면서 매니저 역할도 했어요. 매니저가 없었으니까, 기획사가 없으니까. 그리고 프로듀서 역할도 했습니다. 그 프로듀서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음반 만들 때 다 관장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돈을 대고. 그러니까 프로듀서는 매니저 역할도 하니까 줄여서 싱어송 매니저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음반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홍보도 제가 하는 거예요. 방송국 가갖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인사를 하러 갑니다. 인사도 인사지만 일단은 심의실에다가 음반 심의를 넣어요. 공연윤리심의위원회에서는 그 공연 심의 철폐한다고 정태춘 선배를 필두로 해서 많이 싸웠기 때문에 이제는 음반 갖고 심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국가기관에서. 그러나 방송국은 방송국 자체 심의실이 따로 있어서 거길 통과해야 됩니다. 가사랑 음원을 갖다 줘야 돼요. 그것도 다양해서 어떤 곳에서는 가사만 보내달라고 그러고 어떤 곳에서는 굳이 프린트해갖고 갖다 달라고 그러고 어느 곳에서는 CD까지 갖다 줘야 돼요. 그거에 맞춰갖고는 어떤 데서는 9부 달라고 그러고 어떤 데서는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러고 그거에 맞춰갖고 준비해서 가져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 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뭐 열흘, 2주일 사이에 심의가 나오죠. 전화로 알아봅니다. 그러면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갖고 이 노래는 못 틀겠습니다 라고 우리 방송사에서는 금지곡입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불교 방송국에서는 십자가 이런 가사가 있으면 당연히 금지고요. 기독교 방송에서는 술 한잔 이러면 당연히 금지입니다. 네. 저도 그런 술도 아니고 십자가도 아닙니다만 뭔가 좀 좌빨스러운 가사 비슷한 게 있었나 보죠. 그래서 금지곡 당한 거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다닙니다. CD를 들고 다니면서 음악방송의 PD에게 갖다 주죠. 그 방송국에 아는 PD가 있으면은 그분 통해서 아름아름 갈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에는 그냥 맨땅 헤딩인데요. 그것도 주요 방송 3사, 그러니까 SBS, KBS, MBC는 아주 크기 때문에 방송사가 소위 말하는 잡상인의 출입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안이 점점 심해져 갖고 누가 오라 그랬어요? 누구랑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해서 확인을 한 끝에 신분증 맡기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못 들어가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이거 사전에 아는 분과 연락을 해야 되죠. 아니면은 방송 출연 약속을 받은 다음에 가거나. 아는 분이랑 같이 가면은 그 안에 아는 PD랑 같이 인사를 하게 되면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맨 땅에 헤딩해야 될 때는 아는 PD와 인사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PD들한테 찾아갈 때는 그 문전박대를 각오해야 됩니다. 옆에서 인사를 하더라도 살짝 눈짓 잠깐 보고서는 끄떡이고 자기 일하면 다행이고 아예 보지도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예. 그 앞에 가갖고 매니저들은 얼굴을 디밀고서는 그러고서 인사를 하는 거죠. 반응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몇 달 동안, 몇 달 뒤에라도 얼굴 알아보고 반응이 오면은 그다음부터는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니저들 중에서는 특정한 기획사에 소속된 게 아니라 계약을 맺고서 이번 가수 석 달에 뭐 얼마 받고
한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뛰는 거죠. 그런 시대가 지금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 그런 식의 홍보가 별로 먹히지 않는다기보다는 공중파에서는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FM이나 이런 데서 음악 많이 나와도 옛날처럼 많이 팔리질 않으니까.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싱어송 매니저로서 가서 인사하고서 환대도 받아본 적이 있지만 냉대도 많이 받았고요. 자괴감도 들죠. 만약에 이게 제 음악이 아니라 남의 걸 홍보한다 그러면 그건 제 일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저는 이 음반을 만든 프로듀서이며 예술가이기도 하니까 내 CD 전체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구나. 냉대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매니저로서의 저의 자아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쉽지 않지만요. 2003년에도 그랬었어요. 2004년인가? 2004년이구나. 그렇게 음반을 들고 다니다가 3월 달이죠. 불교방송 PD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의도 가면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할 것 같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갖고 지금 농성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탄핵 반대 촛불 집회는 이 광화문이나 교보문고 앞이 아닌 여의도에서 비롯되었죠. 국민일보 앞. 그래서 이러저런 국민일보가 아니라 국민은행 앞. 이러저런 얘기하다가 PD님 저 여기서 더 이상 못 있겠습니다라고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 아닌 것 같네요. 그러고는 그 시간부로 바로 여의도로 달려갔죠. 음반 홍보는 끝이 났습니다. 뭐 홍보한다고 해갖고 많이 팔리는 건 아닙니다만 홍보는 그걸로 종치고 매일 촛불 집회 갖고 노래를 했죠. 그게 손병희 2집. 시장에 딱 100장이 소화됐는데 100장 뭐 다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도 모르고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거기에 타이틀곡이 나란히 가지 않아도 되죠. 그 얘기입니다. 예. 언론사 사주님, 술주아님, 김은별님, 소녀님, 소녀님, 제 이름도 있고, 방송 들으면 청소하신다고요? 하드윈드 클럽이라고 친구끼리 객출해서 구입했던 기억이 검은별님 추억의 얘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맥심은 얘기만 들었고 아직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렇군요. 음악 두 곡 듣고요. 뉴스 듣고 2부. 2부는 노정열 씨와 함께하는 노발대발. 요즘의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건가. 노정열 씨와 제가 약간의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윤도현 밴드의 철망 앞에서부터 듣겠습니다. 내 맘에 흐르는 시냇물 미움의 골짜기로 물살을 가르는 물고기 떼 물 위로 차오르